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자, 다시 이제 지적법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원순환이 조금 지적을 조금 빨리 나가고 등기 쪽을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네. 자,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자, 우리가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토지. 땅지자죠. 예, 토지를 뭐 하는 거다. 등록할 적에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그러는데 등록을 할 때 어디에다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해요.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건데 이게 이제 법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요 법에 측량 얘기하고 지적 여기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공간정보법에서 요 지적 파트만 시험에 내요. 그래서 요 지적이 64조서부터입니다. 64조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인데 64조 첫 번째 조문은 그냥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자, 토지를 등록하는데 누가 한다? 토지는 국가가 관리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토지의 단위는 필지예요. 그래서 부업별로 필지별로 등록을 하는데 필지별로 6개를 등록합니다.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를 여기에다가 등록하는데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고 측량해서 등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장은 지금 바로 생략하고 지금 2장부터 하는 거죠. 네, 시험은 그냥 2장부터 바로 나오는데 1장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직접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말의 뜻은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의 정의를 좀 보세요. 그래서 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를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하면 뭘 말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 입에 배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지적이에요. 지적. 예, 자, 그래서 외우셨고. 그 다음에 2항에 가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금 10페이지 맨 위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5, 6월 지나면 이제 문제풀이하고 하는데 기출문제를 좀 미리 좀 많이 푸세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또 내고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지금 수업 시간에 제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이 다 가로 넣기예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이게 가로예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가로는 빼고 보세요.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세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해요. 자, 무엇을?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게 새로 정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그래요. 요 이동이라고 하는 이자는 다를 이자. 옮길 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인다 이 뜻이 아니라, 다르게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토지의 표시가. 그래서 우리가
예,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이라고 표현하고 권리. 표시 말고 권리가 바뀌는 거 뭐라고 한다? 변동. 그래서 우리 민법 시간에 권리의 변동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권리 말고 표시가 바뀌는 것은 변동이라고 안 부르고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뭐 분할,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뭐 바다로 된 토지 말소 이런 것을 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군구청장을 말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뭐 분할하고 합병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신청을 받아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계속 읽으시면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직권. 네. 그래서 요 직권으로 할 때, 자, 지목 변경 누가 하는 거예요? 자,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뭐 말소,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해요. 네. 자, 여러분들, 자,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죠? 네, 그 토지가 뭐예요? 바다가 아닌데 토지가 땅인데 그러니까 토지란 바다가 아닌데를 말합니다. 그럼 토지가 생긴 것을 처음 등록하는 건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러면 전에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바다였다네. 바다였다가 매립할 수도 있냐고. 그럼 땅이 새로 생겼다 그럼 뭐 하는 거고?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거꾸로 토지가 없어질 수도 있냐고. 없어졌다는 얘기는 바다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바다로 들어가면 뭐 한다? 그래서 요건 반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디에 등록해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처음 등록을 했는데 일제 역사적 이유 때문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으로 나눠서 등록했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땅들은 임야대장에 있는 거고 중요한 땅들은 토지대장에 있는 건데 세월이 흐르면서 임야대장인 토지들이 개발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토지가 임야대장에 있던 땅들이 개발되고 비싼 땅이 되고 그러면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옮긴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리고 토지를 나누는 게 분할. 이건 아시잖아요. 분할 합치는 게 합병. 그다음에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을 다 이거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누가 한다? 지적소관 시군구청장이 해주는 거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소유자가 신청해. 내 땅 이런 거 해달라고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가 있다고.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신청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신청을 안 하면 직권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직권을 할 때는 순서가 있어. 네,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밑에 읽으시면 소관청의 직권 정리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자세히 나가는 거라고. 직권을 할 때 첫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들으세요?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자, 한 5번 낸 것 같아요. 5번 기출 문제. 자, 가로에 들어갈 말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자, 지금 뭘 직권으로 하는 거죠? 요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사실이 있는지 현황 조사를 해야 돼. 현황 조사. 무슨 현황 조사? 토지 이동 현황 조사인데 이 조사하기 전에 계획부터 세워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해. 자, 이 계획 누가 세우는 거죠? 지금 주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잖아요. 아까 지적소관청이 누구니까? 시군구청장이니까 이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시군구별로 수립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만 시군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 또 가로 냈죠. 작년에 시군구하고 읍면동 거기를 가로로 낸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앞에 답이 시군구, 뒤에 가로가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고 이때 시도의사의 승인은 필요가 없어요. 시도의 승인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 조사를 했어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도 동그라미 치세요. 자, 무슨 조사했다고? 토지이동 현황 조사. 현황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토지이동 조사부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이동 조사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거 가로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토지이동조사부. 현황조사 했죠? 현황조사한 거 어디다가 적으라고. 토지이동조사부. 토지이동조사부에 그 조사한 것을 적어야 한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은 직권으로 직권부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동정리결의서. 토지동정리결의서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동정리결의서. 그 중간에 조서가 있는데 조서까지 낸 적은 없고요. 예. 그래서 토지동정리결의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순서도 냈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 그 다음에 토지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정리한다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정리 순서예요? 직권 정리 순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법에서 전체 흐름에서 우리 지적법 조문은 관공서가 관련 기관이 어떤 조문은 국토부 장관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조문은 시도의사는 어떻게 저쩌고 돼 있고, 어떤 조문은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가로엔을 주어들 정리하시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 지적소관청이 누구였죠? 시군구청장. 지적소관청 위에가 시도의사고, 시도의사 위에가 국토부 장관이고요. 주어가 지적소관청인데 상급기관한테 승인을 받는 건 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건 없는 거라고.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그냥 맞추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쉽게 내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틀리게 무지 잘 내거든요. 그래서 승인하면은 다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의 승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시도지사하고 동급이 대도시시장이에요. 대도시장. 그래서 항상 조문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렇게 나갑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문제예요. 이게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시면, 자, 우리 이제 전체 이게 지적인데, 여기 공부하는 데가 2장 토지 등록이고, 여기 공부하는 데가 3장 지적 공부고, 여기 공부하는 데가 4장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4장 토지 이동 지적 정리, 요거 공부하는 데가 5장 지적 측량 해가지고 4개 파트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면 지금 배우는 데가 2장이죠. 2장 제목이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에서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라고, 집원조 이런 거 공부하고, 3장 제목이 맨 앞에 보시면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맨 앞에 여기 허연대 있죠, 여기.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1편 법일이 뭐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면은 이 교과서가 몇 장으로 나눠져 있다. 5장. 1장 총설, 2장 토지의 등록, 3장 지적공부, 4장 토지 이동 및 지적정리, 5장 지적측량, 이렇게 5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험은 2장부터 낸다고요. 그 1장 총설은 시험범위 그냥 워밍업 하는데요. 실제 시험하고는 직접 관련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에서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장은 안 해요. 그래서 2장 제목이 토지의 등록이 요거 공부하는 데라고, 요거. 뭘 등록하느냐, 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 공부하는 데예요. 그다음에 3장 제목이 뭐예요? 지적 공부. 요거 공부하는 데라고. 토지를 어디에다 등록해? 지적 공부에다 등록해. 지적 공부 공부하는 거고. 4장 제목이 뭐예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게 등록한다는 거예요. 등록을 다른 말로 정리라고 그래요. 등록하는데 뭘 등록하는 거죠?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면은 쓰고 없어지면 지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그래서 아까 토지 이동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공부하는 데가 4장. 4장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5장 제목이 뭐예요? 지적 측량. 요 공부하는 거라고. 자, 요 측량은 왜 하는 거죠? 요 측량. 자, 이 문장의 제일 핵심 단어는 요거예요.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여기다가 살 붙인 거죠. 토지인데 어떤 토지?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해요. 근데 등록하는데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해서 측량해서 등록하잖아요. 그럼 이 측량은 이거 하려고 측량하는 거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측량한다고. 건물 지으려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려고 하는 측량을 우리가 지적 측량이라고 그래요. 이걸 지적이라고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 하려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그래서 측량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건물 지을 때도 측량하고 도로 건설할 때도 측량하고 여러 가지 측량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측량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려고 하는 측량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측량 중에서 뭐만 지적 측량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5장 제목이 지적 측량. 그래서 4개의 장 공부하시는데 여기서 12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성실하게 하시면 10개 이상은 그냥 맞추세요. 지적법은 좀 쉽게 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 장별로 3문제인데 가끔 이제 가감이 있어가지고 어떤 장은 4문제, 주로 이제 측량이 조금 빠져요. 측량이 보통 2문제 아니면 많으면 3문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자 10페이지. 토지의 등록 제일 중요한 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갈게요. 자, 토지를 등록하는데 무엇별로 등록한다? 필지별로. 그럼 필지 먼저 공부를 하시면 11페이지 필지는 토지의 단위이다. 토지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그리고 자,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이 있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말의 뜻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필지의 구성 요건 찾으셨네?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첫째, 지번 부여적이 동일해야 돼. 자, 뭐 같아야 된다? 지번 부여적. 지번 부여적은 동리를 말해. 동리.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에요. 자, 지번 부여적이 뭐라고요? 동리. 그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그 우리나라의 땅에다가 번호 매긴 게 뭐죠? 지번이다. 땅에다가 번호 매긴 게 지번. 우리나라에 약 4천만 필지가 있대요. 그럼 거기다 번호를 매기는데 1번서부터 지번을 1번서부터 4천번까지 4천만 번까지 계속 번호를 매길 수는 없죠. 번호가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이게 끊어서 지번을 붙인다고. 이게 동리별로 끊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림동에 1000필지가 있다. 그럼 신림동 1번에서부터 1000번지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이 바뀌어. 봉천동으로 바뀌었다. 그럼 봉천동 1번지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개념 이해되셨나? 그래서 지번을 붙여 동별로, 리별로 지번을 붙인다. 그럼 동리를 우리가 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지번 부여적. 근데 지번 부여적. 그러면 하나의 필지는 같은 동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은 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한 필지가 2개의 동리에 걸칠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첫째, 뭐가 같을 것? 지번 부여적이 동일해야 된다.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되죠.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양입지.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다른데도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양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래 용도가 2개면 몇 필지여야 돼요? 2필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용도가 2개인데도 전부 한 필지로 묶어가지고 등록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용도가 2개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여야 돼요. 각각 독립된 용도가 아니라 용도가 2개이긴 한데 주된 용도하고 종된 용도의 관계에 있으면 종된 용도 부분을 별필지로 안 하고 별개의 필지로 안 떼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다가 그냥 합쳐가지고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한다라고 부르고 양입을 했을 때의 종된 부분을 양입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 이런 경우에 양입지가 될 수 있다라고 2개의 문장이 나와요. 2개 문장. 그래서 거기 성립 요건에 보시면 그게 조문이에요. 자, 이럴 때 양입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자, 여기 도로가 있고, 자, 여기 주택이 있고, 여기 주택이 있다. 그러면 요 A주택, 요 B주택이 있다. 오케이. 그럼 A주택의 부지, 여기는 대예요. 예, 대고 뒷집에 가는 여기 부지도 대예요. 그런데 요 부분이 있다. 요 부분, 노란색 부분. 자, 노란색 부분은 주택의 부지가 아니죠. 여기는 뒷집 가는 길이냐고. 통로잖아요. 그럼 여기는 도로라고. 여기는 길이니까 뭐고 도로고 여기는 대라고요. 그럼 여기는 대, 여기는 도로 이렇게 별개 필지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랑 이게 붙어 있나요? 붙어 있고 소유자도 같아. 근데 용도만 다르잖아요. 근데 용도의 관계가 주중의 관계야. 이 도로가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뒷집 가려고 있는 통로잖아요. 그럼 주중의 관계에 있으면 이 도로 부분을 따로 대하고
떼지 않고 전부 이렇게 한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게 주된 용도고 여기가 종된 용도잖아요. 그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했다 그래요. 이렇게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했다라 그러고 한 필지가 됐을 때 요 노란 부분, 요 종된 부분, 요 부지를 뭐라고 한다? 양입지라고 하는 거. 이럴 때 양입지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조문 읽으시면 성립 요건 1번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국어는 또랑 이런 뜻이에요. 도로, 국어 등의 부지가 뭐가 될 수 있다. 양입지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글을 읽으시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이런 토지가 뭐가 될 수 있다. 양입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시험 문제는 이제 요 그림으로 많이 냈는데 여기가 사과밭이에요. 자 사과밭이야 과수원. 여기 과수원이 있는데 요 가운데 과수원에 농사지으려고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 여기는 유지예요. 유지. 여기는 사과밭이 아니죠. 사과밭이 아니라고 유지 연못이라고. 그러면 용도가 다른가? 옆에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유지라고요. 근데 소유자가 같아. 갖고 붙어 있어. 근데 이렇게 주종의 관계야. 이 연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과수원 농사 지으려고 있는 거라고. 그럼 주된 용도하고 종된 용도의 관계 있으면 요 유지 부분을 별개의 필지로 안 하고 그냥 합쳐서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고. 되었죠? 그럼 요 그림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주된 용도로 둘러싸여져 있냐고요. 요 유지, 다른 용도로 쓰인 요 토지도 뭐가 될 수 있다. 양입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입지가 됐다는 얘기는 전부 한 필지 중에서 종된 부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한 필지로 등록을 할 때 지목은 하나만 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렇게 한 필지 했을 때 지목은 뭐로 하고? 대로 하는 거고. 이 경우에 지목은 과수원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단 이게 종된 용도와 주된 용도 관계 있을지라도 이게 양입지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별필지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이 종된 부분이 이 작은 땅이 대는 안 돼요. 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종된 토지가 너무 넓으면 안 돼.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돼가지고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맨 밑에 거 그거네요. 그 위에 있는 그 성립요건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거기는 그냥 기출 지문으로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내는 거고 주로 이제 틀린 것을 낼 때는 밑에 거 가지고 만든다고. 틀린 지문 만들 때. 그래서 양입의 제한. 그래서 종된 토지가 되는 안 된다. 여기가 되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들. 과수원이요 4,000제곱미터야. 유지가 400제곱미터예요. 그럼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돼. 330 넘었잖아요. 330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4,000이고, 여기가 4,000이고, 여기가 330이에요. 됩니까? 되죠? 330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330까지는 되는 거예요. 까지는 돼요. 여기가 3,000이고, 여기가 330이야. 안 돼요. 330을 안 넘었지만 10%를 넘었죠. 그래서 10%를 넘어도 안 되고 330을 넘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위에 6가지 요건 중에서 나머지 5가지 요건은 충족하는 토지여야 돼. 아까 위에 한 필지가 되려면 1번 지번 부여적이 동일이 되고 지목이 동일이 되고 쭉쭉쭉 6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2번이 예외인 거라고. 지목이 용도가 원래 같아야 되는데 용도가 달라도 한 필지로 될 수도 있다. 그럼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소유자가 다르면 양입되는 거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붙어 있어야 되겠죠. 축척도 같아야 되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입지는 개념하고 그 양입의 제한 고집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길게요. 자, 그다음 필지별로 뭘 등록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데 우리 법에 이 소재하고 좌표는 내용 조문이 없어요. 소재는 행정구역 얘기하는 거고 좌표는 점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한 건데 이건 기술적인 얘기라서 조문에 따로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바로 가면 돼요. 뭐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서 네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요 2장에서 기본적으로. 자, 지번부터 갑니다. 자, 지번. 우리나라의 지번은 맨 위에 12페이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요. 아라비아 숫자 표시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숫자 앞에 산자. 그래서 그냥 50번지하고 산 50번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50번지 그러면 토지대장이 있는 토지고 산 50번지 그러면 임야대장이 있는 토지예요. 그다음에 지번은 단식 지번하고 복식 지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다 이런 말 나오죠. 본번과 부번. 그래서 만약에 지번이 이거다. 이게 10의 1번지인데 이것을 본번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을 부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 있는 지번도 있다고. 본번만으로 되는 지번을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단식 지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본번하고 부번으로 되는 것을 복식 지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럼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번과 부번의 구분은 줄로 표시해요. 줄로 표시하고 요거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뭐라고요? 읽는다. 이거 가지고 또 시험에 냈죠. 의라고 표시한다. 그럼 X예요. 의라고 읽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부번을 부여할 때 어디다가 부번을 써요? 부번을 부여할 때. 만약에, 자, A동이 있다. 그럼 자, A동에 1번지서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고 할게요. 그 옆에가 B동. 자, 동이 우리 지적에서는 무슨 개념이죠? 지번 부여지역. 아까 지번 부여지역이라 하면 뭐냐? 리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 지적에서는 동이 어떤 개념이면 지번을 붙이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동별로 붙이냐고. 그럼 A동이 1번에서 1000번째까지 있다. 그러면 동이 바뀌면 다시 1번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A동의 제일 끝 지번이 몇이래요? 1000번째라고 할게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자 1, 2, 3 쭉 해가지고 9번지, 10번지, 11번지 쭉 있어가지고 1000번지까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동네가 있는데 지금 이게 10번지, 여기 한 필지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분할되고 합병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예, 토지 이동. 그럼 10번지를 분할을 해요. 그럼 이 A동에 필지 수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럼 지번을 붙이는데 이것을 11로 할 수는 없다고. 11번지는 이미 있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중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의 1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부번지 들어가는 것은 중번이 안 생기도록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걸 부번이라고 하는데 이 부번을 쓰는 방식이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이 부번을 본번 옆에다가 써요. 지금 이렇게 옆에다가 썼잖아. 나라에 이렇게 쓰는 것을 평행제도로 한다고. 10의 옆에다 썼잖아.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평행제도. 지금 밑에 지번 부여 방법 평행제도라는 말 있죠? 예. 우리나라가 평행제도인 거예요. 평행제도. 근데 서양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쓰는 표시하는 나라도 있다고. 네, 뭐로 표시한? 분수로 표시한 거죠. 요게 본번이고 요게 부번이라고. 이런 걸 분수제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수제도라는 게 있고 3번에 무슨 제도? 기번제도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지수로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지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부번이야, 요게 부번이고 밑에 있는 게 본번. 이렇게 표시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부번제도. 예,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자유부번제도. 부번식. 예. 여기서 자유가 무슨 뜻? 그래서 자유.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고. 무부번식. 무부번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유부번식. 이거 처음 하나요, 제가? 이게 원래 원문은 프리 넘버링 시스템이에요, 프리. 저 F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아들한테 맨날 욕먹는데, 요새는 R이라고 안 한다며요. 얼이라고 한대요, 얼. 제가 R이라고 했더니 아주 욕을 먹었어요. 이게 입술을 붙여야 되는데. 자, 프리 넘버링 시스템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프리에서 자유. 근데 원래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프리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라고 하는 게 없다는 뜻이 있죠. 예. 그래서 프리 넘버링 시스템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의역을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자유라고 표현한 건데 뜻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없다?
부번이 없다. 그것을 자유부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미는 무부번식이에요. 무부번식. 그럼 부번을 안 붙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본번만 쓴다는 얘기예요. 부번을 안 붙이고 본번만 쓴다. 그럼 만약에 이 동네 이거 10번지를 분할을 할 때 자유부번식을 쓴다. 그럼 이런 부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본번만 쓰는데 종전 10번지는 이제 안 써요. 원래 이게 10번지였잖아요. 그 10번지를 안 쓰고 본번만 쓴다. 그러면 11, 12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죠. 11, 12번지는 이미 있냐고. 그럼 이 동네 제일 마지막 집은 1000번지 다음 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1, 1002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자유부번식. 뭘 안 쓰는 거? 부번을 안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자유부번식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조문에 있는 거 그런 것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원의 부여 방법 밑에 갑니다. 03번. 자, 진행 방향에 따른 방식, 뭐 사행식, 기호식, 단지식인데 그 단지식은 밑줄쳐주세요. 단지식. 단지식 다른 말로 뭐래요? 블럭식. 그래서 같은 단지 내 본번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부번으로 구분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단지식, 블럭식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본 위치에 따른 거 북동기원법, 북서기원법인데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시작하냐. 번호가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시작하면 북서기원법. 자, 지도를 그릴 때 항상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에요. 지도를 볼 때 위에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죠. 여기 우리나라 지도 생각하죠. 왜 동해? 강원도 쪽 동해, 이쪽이 서해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북쪽, 남쪽, 오른쪽이 동쪽, 서쪽 하는데 집어는 처음에 붙일 때 요 왼쪽 위에서부터 쓴다고. 왼쪽 위에서부터 글씨 쓰는 방향이에요. 예, 그러면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밑으로 끝내. 이걸 방위로 표현하면 북서쪽이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끝내.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근데 일본은 세로 쓰기를 해. 일본은 세로 쓰기. 세로 쓰기 글씨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글씨 이렇게 쓰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쓴다고. 그럼 일본은 북동기원법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북서기원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설정 단위에 따른 분류는 안 하셔도 돼요. 자, 04 법령상 집어원 부여 방법.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문이에요. 여기서 조문이니까 이제 그대로 시험 문제. 자, 기본 원칙 북서기원법. 자, 집어는 지적 소관청이 동그라미요. 지적 소관청이. 그다음에 무업별로 집원 부여지역별로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그다음에 북서에서 남동으로 동그라미예요. 다 기출문제예요. 자, 집원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 국토부 장관이 X. 지적소관청에. 그다음에 시군구별로 X. 시군구별로 X였다고. 예. 집원 부여지역별로. 그다음에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합니다.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토지 이동일 때 어떻게 붙였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하죠. 신규 등록 아까 했어요.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하는 거. 예, 그다음에 등록 전환은 옮겨 등록하는 거. 예, 어디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 그래요. 자, 여기 A동이 있고.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는 육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가 토지인가? 여기가 토지고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가 해안가에 49번지, 50번지 이렇게 토지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 50번지 앞에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땅이 새로 생겼다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 네, 토지를 처음 등록한다고 뭐 한다?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지금 몇 번지 앞에 땅이 생겼죠? 50번지 앞에 생겼죠. 그럼 51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중번 51은 이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부번제도 부번. 중번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50에 1번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또는 등록 전할 때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합니다.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적에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부여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자유부번식의 개념이죠.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예. 그럼 몇 번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 동이 제일 마지막 이거예요. 그럼 977 된다는 얘기잖아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자, 여기에 여기. 공교롭게도 제일 마지막 집은 976번지 앞바다가 매립될 수도 있냐고. 그럼 이거 다음 번호 없는데 구태여 부번 붙일 필요는 없다. 그럼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는 그냥 977을 하면 되고. 두 번째,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있을 때. 자, 여기에 대규모 간척 사업을 했어요. 몇 번지 앞에요? 49번지 앞에 간척 사업을 했는데 1000필지가 새로 생긴대. 1000필지. 그럼 원래대로 하게 되면 49의 1, 49의 2, 49의 3에서 49의 1000까지 나가잖아요. 부번이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그래도 여러 필지 때는 그냥 본번 쓰라는 얘기예요. 49번지 앞필지라도 그럼 몇 번지가 됐는 얘기예요? 977, 978, 979 이렇게 쭉 붙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 여기 돌섬이 하나 있습니다. 네, 돌섬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육지가 50번지예요. 자, 이 돌섬을 여태까지 미등록 도서였는데 대장이 없었어. 근데 지금 대장에다 처음 등록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일 가까운 육지가 50번지다 그래서 이거 50에 1로 할 필요는 없다. 좀 뭐냐고.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 동에 제일 마지막 다음 977 하면 된다. 되셨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다 되시죠? 그래서 그 표현 3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여러 필지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럴 땐 부번 안 붙이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붙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분할입니다. 분할. 자, 분할 보시면. 자, 분할은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거예요. 9번지, 10번지, 11번지 쭉쭉쭉 있는데, 자, 10번지를 자, 두 필지로 분할한다. 읽어볼게요. 조문 먼저 표현. 원칙. 분할호 필지 중 1필지의 집어는, 자, 1필지 동그라미 치고, 1필지의 집어는 밑줄,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밑줄.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지, 동그라미 치시고,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에, 거기 밑줄 치세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그럼 밑줄 표현을 익히세요. 외우는 기분으로 읽으셔야 돼. 예,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니까. 자, 그럼 10번지를 분할합니다. 그럼 이게 동그라미죠? 그래 지금 동그라미 친 거잖아요. 그래서 1필지의 집어는 뭐라고? 분할 전에 집어넣으라고. 하나는 무조건 전에 거 그냥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한 필지가 두 필 나눴다 그러면 전에 거 그대로 10 분할 전에 집어넣으라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지는 꼭 부번을 붙여요. 꼭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이는데 이 10에 이미 부번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없는 부번이 되니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국어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부번 없는 거니까 10의 1번지가 됩니다. 자, 10의 1번지를 또 분할할게요. 10의 1번지를 또 분할한다. 그러면 1필지 집어는 표현 익히자고. 분할 전에 집원. 10의 1번지였으니까 그대로 10의 1. 분할 전에 집원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원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문장 뜻 이해되시죠? 예. 자, 만약에 10번지를 또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1필지의 집어는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되셨죠? 이게 분할할 때 집원 부여 방법이에요. 근데 번호는 이렇게 나오는데 방향이, 자, 다시 가시면 이게 아까 10번지였는데 이걸 분할을 한다. 그럼 하나는 10번지고 나머지는 10의 1번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10의 1번지를 분할을 했어. 자,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럼 하나는 10의 1번지고 나머지는 10의 2번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시 옛날에 10번지가 있는데 아까랑 달리 지금 건물이 있다. 아까는 나대지였어. 건물 없는 땅이었는데 건물이 있는 10번지인데 이게 분할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는 10번지고 하나는 10의 1번지죠. 그러면 어디를 10으로 해야 돼요? 원래는 왼쪽을 먼저 붙여. 그 다음에 위아래로 분할하면 위에를 먼저 붙여. 이게 아까 북서기원법. 왼쪽 위에서부터 먼저 붙이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 번호는 북서기원법하고 상관없이 건물 쪽을 먼저 붙이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0번지면 아까 10하고 10의 1이 나오는데 건물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 오른쪽이 10번지고 왼쪽이 10의 1번지고, 그 다음에 10번지를 분할하면 원래 번호가 어떻게 나오죠? 10하고
10의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건물 없을 때는 위에를 10으로 했는데 밑에 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할을 했다. 그럼 밑에가 10이고 위에가 10의 2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문에서 예외라고 표현해. 이 예외라고 하는 것은 뭐 번호의 예외 이런 게 아니라 방향의 예외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북석이거법으로 붙여야 되는데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돼. 문장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다시 읽을래요? 예외.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사무시대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되셨습니까? 저거는 소유자가 신청하고 자주할 게 없어요. 자동으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가로 아래 있는 말은 주의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소유자 신청 이런 말 나오면 틀리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고, 그다음에 합병. 합병은 더 쉬워요. 자, 합병. 자, 이렇게 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로 합치겠대. 한 필지로 합치겠대. 이걸 뭐라고 한다? 합병. 그럼 합병한다는 얘기는 한 필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한 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까 이해는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이게 세 필지가요. 같은 동이 있어야 돼. 지번 부여자가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지목도 같아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등기여부도 같아.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충족한 상태인데 소유자가 지금 몇 필지 가지고 있는데 세 필지 가지고 있는데 합치고 싶대. 합치고 싶으면 합칠 수 있다고. 요건만 충족되면. 그래서 하나를 합치면 지번을 새로 부여한다고요. 합병할 때 지번은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해요. 합병하면 몇 번째가 된다? 8번째가 돼요. 그럼 9번째하고 10번째는 이제 이 동에 없어지는 번호라고. 그래서 없어지는 번호를 결번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결번. 결번도 따로 관리해요. 그리고 결번은 다시 보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몇 번째가 된다고요? 8번째가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있어. 네,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물이 10번째 있는데 합병을 한다. 그럼 몇 번째가 되는 거죠, 지금? 8번째가 돼요, 지금. 8번째가 된다고. 선순위 지번으로 한다고요. 그럼 이럴 때 이 소유자가 지금 같잖아요. 소유자의 입장에서 이 건물이 있는 지번을 쓰고 싶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은 도로명 주소지만 옛날에 지번 주소 쓸 때는 여기에 사는 사람의 주소가 몇 번째예요? 10번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합병하면 8번째라면 건물의 지번이 바뀐다고. 그럼 주민등록등본 주소도 다 고쳐야 된다고. 그럼 번거로울 수도 있냐고. 그래서 이 소유자가 지금 소유자 같은 게 전제예요. 소유자가 나 이 건물이 있던 이 지번으로 쓸라요라고 신청을 하면 이걸로 해준다고. 무슨 지번이 아니더라도 선순위 지번이 아니더라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합병할 때 원칙은 선순위인데 선순위 지번을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요건이 2개를 충족해야 돼요. 9번지로 해달라 이건 안 돼. 뭐가 있는 지번이 돼요? 건물이 있는 지번이고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안 하면 그대로 8번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해드려요. 이걸 실수를 많이 하셔. 건물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건물에다가 뭐까지? 신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외 읽어보실까요?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어서 그 다음에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되셨죠? 예. 자, 여기까지가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면 옛날에 논밭들이 있었는데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 뭐 산업단지 공단 조성한다. 자, 이렇게 되면 종전의 토지들을 수용 등을 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다시 정리한다고. 이때 하는 측량을 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토지가 새로 확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름이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은 언제 하는 측량? 도시개발 사업 등.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그러면 자동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냥 같은 말이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원칙은 당해 사업 시행령 안에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한다. 예, 자, 밑줄 치고 무슨 번호로만 쓴다고요? 본번으로만 부여해. 본번으로만. 그래서 2번에 가시면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으면 당해 지번 최종 본번 다음 수보다 본번의 순천 지번 부여한다. 이게 무슨 식이죠? 자유부번식이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아까 자유번식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을 부번을 부여하는 방식. 이게 블록식이에요. 자, A라는 동이 있는데 자, A라는 동이 1번에서부터 976번째까지 있는데 A 동 중에서 여기가 이제 논밭이 여기 이렇게 10번째부터 이렇게 논밭이 있었는데 자, 요 부분을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할게요. 예, 그래서 토지들을 이게 자, 반듯반듯하게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새로 토지를 만드는 것을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옛날에 이런 땅들이었는데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했어요. 그럼 집원 새로 붙이냐고? 집원 새로 붙여요. 원래 이 동네 집원 있었나? 원래 이 동네 이런 집원 있었잖아요. 그럼 이 집원들 가지고 쓰는 거라고. 그런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종전의 집원 중 본번만으로 부여. 여기 논밭들 원래 집원들 있잖아요. 그 이 번호들 중에서 깔끔하게 무슨 번호만 쓴다고? 본번만으로 부여해요. 그러면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붙여볼게요. 10, 11, 12, 13, 14, 15, 16.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자, 종전의 집원 중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집원의 수보다 적냐고. 지금 필요한 건 9개인데 쓸 수 있는 건 6개잖아요. 그럼 모자르면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게 밑에 예외라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원래는 무슨 번호로 쓰는데 자, 종전의 집원 중 위에서부터 종전의 집원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는데 밑에 예외 읽으시면 그대로 읽으세요. 자꾸 읽으셔야 돼. 자꾸.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집원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집원의 수보다 적냐고요. 예,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첫째, 기억. 당해 집원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또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붙였어. 모자르잖아요. 그럼 모자른 번호는 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977. 977. 제일 마지막 요거 다음 이 동에 지금 A동이 이거예요. 이게 A동에 뭐 975번지 이런 옆에 있는 거라고. 이 사업시행적 안에 번호를 메꿔야 되는데 이 동 안에서 없는 번호 써야 될 거 아니야. 977, 978 이런 식으로 메꾸면 된다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호 본번 붙이면 된다고. 말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됐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이런 거 개발을 할 때요. 신도시 개발할 때 옛날에 그 동에 옛날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 집원들이 있었냐고. 일단 그거들 가지고 번호를 만드는데 모자랄 수 있냐고. 그러면은 번호가 뭐 1760번지 1760 이렇게 막 나오는 거라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호 메꾸어요. 아니면 단지식으로 하든지. 단지 블록식이라고 하는 거. 그럼 블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지금 이거 그냥 이미지로만 보시는데 도로 이런 건 생략할게요. 그럼 이게 하나의 블록이라고 할게요. 이게 하나의 블록이라고 할게요. 그럼 쓸 수 있는 게 10이 있잖아요. 그럼 10 가지고 번호 만든다고. 그럼 여기 10의 1, 10의 2, 10의 3 같은 단지 내에서 같은 본번을 쓰고 그 안에서 부번으로 구분하는 방식. 이해하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블록식, 단지식. 그럼 또 11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11의 1, 11의 2, 11의 3, 그다음에 12 가지고 12의 1, 12의 2, 12의 3. 그럼 이런 식으로 쓰면은 번호를 더 많이 쓸 수 있냐고. 예,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하든지 아니면 블록식으로 부여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여기 볼게요. 11번지가, 자, 요거예요. 여기 11번지야. 그럼 11번지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 있나요?
걸쳐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인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정할 때 종전의 필지 경계대로 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도에서 이렇게 사업하겠다라고 정하면은 어떤 토지는 이게 경계에 걸쳐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만 수용돼요. 요 사업 시행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잘라야 되냐고.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번이 11번지가 된다. 밑에 쪽 건물 있다고 할게요. 11번지, 여기가 11에 3번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잖아. 예. 그럼 여기는 11에 3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 시행적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아까 모자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단지식으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거 잘라진 저 토지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지금. 요거 있잖아요. 그게 몇 번지가 있어? 11에 3, 사업 시행적 안에 11에 3, 같은 동에 똑같은 번호가 생길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번호는 안 써요. 이런 번호 가지고는 요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지역 안에 번호로 쓰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11 가지고는 만들지 말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아까 원칙의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원칙에. 만약에 여기에 옆에 여기가 10의 2번지가 있다고 할게요. 10의 2번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업 시행적 안에는 몇 번지가 있고 10의 1번지가 있고 밖에 10의 2번지. 그럼 아까 10번지 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면 10의 1. 10의 이런 식으로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번지가 있는 거예요. 10의 2번지. 그럼 10의 2번지가 두 개 생길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번호는 안 써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가로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 가로 안에 그건 이제 보시면 원칙에 무슨 번호 쓰는데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본번이 같냐고. 본번이 같잖아요. 같을 때 이 지번은 쓰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아까 이런 거. 걸쳐 있냐고요. 예, 그러면은 안과 바깥에 같은 번호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거는 아직 낸 적은 없는데, 그거 이제 조문에는 있으니까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그것 동그라미 3번이에요. 지금 이 방식,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 준용하는 경우.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자, 그건 달달달 하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 방식하고 똑같은 지번 부여 방식은 3개 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도시개발 사업 방식 똑같고. 6번.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 부여.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에. 밑줄 준공 전에. 자,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치시고.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치시고. 지원부에 신청할 때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 변경 시 제출한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 사업 계획도 동그라미 치시고. 사업 계획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이게 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거 지번 이거 언제 나오죠? 이런 거 지번을 언제 부여해줘요? 네? 언제 준공돼야 돼. 원래는 준공돼야 지번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준공 전에 지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특이한 거 얘기합니다. 원칙은 준공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준공 전에 부여할 수도 있다. 누가 신청하면? 사업 시행자. 그럼 그 동그라미 자리에 소유자가 신청하면 X.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소유자가 신청을 못해요. 누가 신청하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지번을 나올 수도 있는데 근거 자료가 사업 계획도라고. 뭐라고요? 사업 계획도. 뭐 틀리게 나면 거기 지번별 조서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예.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 부여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지번 변경 갈게요. 자, 지번 변경의 지적 소관청은 동그라미요. 지적구매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밑줄 주세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부의 대장의 승인 동그라미요. 지번 부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자, 이걸 지번 변경 개념 보시고, 그래서 지번을 싹 고치는 거예요. 예. 자, 누가? 지역 소관청이에요. 근데 요거는 자, 화곡동 지번 변경한다. 그럼 화곡동 지번 변경한다. 그럼 화곡동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거라고.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소관청이 하는데 상급기관의 승인은 받아야 된다고. 예, 그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지적 소관청이 하는데 승인은 받고 하고 그거 언제 하느냐? 필요하면 한다고. 그래서 밑줄 치신 거 언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래서 이건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 소유자 신청 사항이 아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이 지번 변경할 때 방식은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화곡동이 있다고 할게요. 자, 화곡동 지번 변경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화곡동 지적소관청이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이니까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이요. 강서구가 아니라 구청장하고 구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강서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요 화곡동 지번 변경 누가 한다? 강서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승인은 얻어야 돼?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누구의?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바꾸죠? 화곡동 지번 싹 바꿀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한다고. 우리 아까 했던 거. 이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합니다. 그럼 현재 화곡동 지번이 있어요? 현재 화곡동 지번이 있잖아요. 만약에 화곡동에 지금 현재 1700번까지 있다. 현재 1700번. 그럼 지번 변경할 때 화곡동에 있는 번호들 중에서 무슨 번호로만? 본번호로만 깔끔하게 붙인다고? 그럼 마지막에 가면 모자랄 수 있냐고? 본번만 붙이는 거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번호 1701, 1702 이렇게 새로 나온다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할 수도 있고 군데군데 단지가 되어 있으면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예. 자, 이게 지번 변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결번. 결번은 아까 개념이 있던 번호가 빠진 번호를 뭐라고 한다? 결번. 그래서 결번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자, 행정구역 변경서부터 지번 정정까지, 거기까지를 하나의 가로 안에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 전체를 동그라미 치셔도 돼. 그러니까 고기를 주의 깊게 말하는 얘기예요. 이 사유로.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치는 데가 뭐죠? 사유지, 사유. 무엇이 발생하는 사유? 결번이 발생. 이런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결번 대장에 결번 대장 동그라미 치고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건드리는데 이 문장을 틀린 지문으로 고칠 때 건드리는 데가 그 동그라미 부분이라고.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번은 어디다가 적으라고? 결번 대장. 그래서 지번 대장. 그래서 틀리게 무지 많이 냈어요. 결번은 어느 대장에? 결번.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결번이 생길 때 결번 대장에 적는 거죠. 그럼 거기에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 그럼 결번 사유잖아. 결번 사유. 그럼 뭐가 나오죠? 행정구역 변경. 결번 생겨요? 아까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 사업이랑 같냐고. 도시개발 사업은 종전의 지번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본번만 쓰니까 안 쓰는 번호도 생기는 거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결번 생기니까 행정구역 변경도 생기고 도시개발 사업,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요 네 개는 묶여 다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정 이런 거 다 결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그 동그라미 자리에 신규 등록 들어가면 안 돼. 쓰지 마세요.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번호라는 게 없어요. 등록 전화는 없어지는 번호가 있지. 산 몇 번지가 없어지는 거잖아. 임야 대장이 토지전으로 옮기니까. 그래서 등록 전화는 결번 생겨요. 분할은요? 분할은 늘어나기만 하는 거잖아요. 안 생겨요. 합병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동그라미 자리에 분할이나 신규 등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써 있어요. 맨 밑에 분할. 신규 등록의 경우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말들이 앞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예. 자, 저 결번까지 해서 지번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지목 나오는데 좀 쉬었다 가시죠. 예,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